자, 후딱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금, 당장 다음 주가 시험인데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큰일 났어. 정적분, 도함수 활용에서부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오늘 정적분 활용에 관련된 거 조금만, 정리 빠르게 좀 할게요. 대신 넓이까지 나가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후딱 개념적인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좀 질문하는 방식으로 좀 가볼게요. 자, 일단 제한 시간 안에서는 최고점 제가 5개 맞은 사람 딱 한 명 있었어요. 자, 틀린 문제 번호가 5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4개 맞은 친구가 2명이었어요. 자, 근데 한 명이 1번, 6번, 한 명이 2번, 6번. 뭐 지금 문제 보면 알겠지만 기본 문제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다 기본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3개 맞은 사람이 없어서 자,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일단 좀 빼놓고, 그 다음에, 초과 시간으로 좀 볼게요. 평균적으로 맞은 개수가 3개 미만입니다. 평균적으로 맞은 개수가 3개 미만이에요. 자, 어쨌거나, 초과 시간 되면서, 6개 다 맞은 친구가 하나, 둘, 셋, 4명, 4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 맞은 친구 중에서도 다 맞은 친구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들은 지금 다, 잘 고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명 마저해서 4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5개 정리된 사람이 한 명, 5번 하나 남았어요. 자, 그리고 4개 맞은 사람이, 한 명, 한 명, 5번, 6번,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쉽게 조금 더 틀린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자, 그러면, 문제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이게 지금, 뭐였죠? 정적분으로 정의가 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적분으로 정의가 된 함수는, 당연히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이제 구간이 상수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변수가 존재하는 경우, 자, 얘는 치환으로 처리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활용 들어갈 때는 일반적으로 변수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케이스에서는 맨 처음에 위끝과 아래끝 똑같은 거 집어넣어서 이제 수치 대입법으로 특정항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미분 처리해준다. 그렇죠? 그래서 도함수 좀 이용해서 들어가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피적분 함수에 x가 있는 경우에는 걔부터 이제 빼내야 된다. 원래는 이제 치환까지 해가지고 이제 빼내는 거를 문제를 집어넣을까 하다가 그냥 3번 무난한 거 심플한 거 그냥 하나 집어넣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활용적으로 들어간다면 극한, 연속, 미분계수, 그 다음에 증가함수, 극대요소, 최대 최소, 방부 등식의 활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일반적인 케이스가 극한, 그 다음에 극대극소,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자, 요게 일반적으로 그 중에서 최대 최소가 제일 많이 나와요. 얘가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한 문제씩 뽑아놨습니다. 4, 5, 6번이요. 4, 5, 6번. 그쵸? 그리고 얘는 1번, 2번. 그 다음에 요거 들어간 게 지금 현재 3번. 요렇게 총 6문제 집어넣어 놓은 상태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계산 실수만 안 나온다면 얘는 지금 못 푸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그렇죠? 요거 이해. 마이너스 t제곱 ft dt.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통째로 우리가 k로 잡는다. 그러면은 나머지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0부터 1까지 2의 마이너스 t제곱에다가 ft dt가 2의 t제곱 플러스 k dt. 그렇죠? 여기 k다. 그래서 요것만 전개해서 계산해주면 될 겁니다. 자, 계산은 일단 좀 생략할게요. 계산은. 자, 그리고 2번. 자, 얘는 x-fx가 3x 플러스 2부터 x까지 ft dt. 자, 그럼 일단은 당연히 윗끝 아래끝 똑같은 거 집어넣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x에다가 2 집어넣어 보면 얘는 f2
6 플러스 0. 그래서 F2가 6인 걸 알겠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를 지금 집어넣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얘는 좌변 빵 나오니까 3 더하기 2부터 1까지 F적분 단계 나오는구나. 그렇죠. 요것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얘를 쓸지 안 쓸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물론 여기서는 쓰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쓰지는 않는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은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그쵸?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f 프라임 x. 그쵸? 그럼 얘는 어차피 미분했을 때 3이고 요거 미분하면 그냥 fx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완전히 똑같으니까 그쵸? f 프라임 x가 나왔네요. x 마이너스 1분의 3. 그래서 그냥 적분만 해주면 끝나게 됩니다. 그쵸? 3ln 절대값 필요 없어요. 왜? x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적분상수식 가지고 f2가 6인 걸 이용해서 정리해주면 그냥 끝나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사실상 내신에서 3번 문제 거의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죠?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얘 변형 문제가 어차피 수능에도 나오기 때문에 대비는 좀 해놔야 됩니다. 출제율이 높진 않더라도. 자, 얘는 지겹게 나오는 애라 그랬어요. 그렇죠? ftdt. 자, 요게 코사인 x 플러스 bx 제곱 빼기 2abx 그 다음에 a제곱 b 플러스. 자, 얘는 일단 당연히 윗끝 아래끝 똑같은 거 집어넣어 봐야 되니까 첫 번째 x에다가 a 집어넣으면 좌변 빵 코사인 a ba 제곱 여기다 a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a 제곱 b 플러스 a 제곱 b 플러스. 와, 여기 그냥 다 날아가네요. 그쵸? 그래서 코사인 A가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A 값이 뭐 2분의 3파이나 2분의 7파이나 그쵸?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래도 다행히 A가 지금 0부터 2파이 사이라 그랬으니까 A는 그냥 2분의 3파이만 나오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 지긋지긋하게 많이 해봤다.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이지. 파이 비엔 호호호. 자, 그 다음에 얘는 미분한다 그러면은 저기 혹시 이거 두 번 미분하면 fx 나오는 거 보여요? 이거 너무 많이 해서 보여드립니다. 이 두 번 미분하면 fx예요. 얘 이기도 함수하면 그냥 fx예요. 오케이. 뭐야 이거 이기도 함수하면 이거 다 날아가고 b만 남잖아. 그럼 마이너스 sin x 플러스 b. 그쵸? fx예요. 그냥 보자마자 fx가 보일 수 있을 정도가 돼줘야 됩니다. 그쵸?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케이. 자, 근데 일단 한 번만 미분해 볼게요. 왜 한 번만 미분해요? A 또 넣어야 돼서. 지금 미지수가 두 개잖아요. 그죠? 한 번만 넣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한 번 미분해주면 어차피 전개해서 미분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얘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 2bx 그 다음에 빼기 2ab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여기다가 또 a를 집어넣어서 좌변빵. 그럼 얘는 파이니까 빵. 얘는 파이니까 2b 파이 빼기 2ab. 그쵸? 그래서 지금 현재 a 값이 파이였으니까 쓸데없는 걸 했네요. 괜찮아요. 뭐야 불필요하네. 안 쓰네. 필요 없어요. 뻘짓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또 미분해 본다면 fx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2b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그래도 0부터 파이까지 fx 적분한 게 2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잠깐만 얘는 0부터 파이까지니까 요거 때문에 생각할 수 있구나. 그쵸? 여기다가 그냥 0 집어넣으면 되죠? 왜? a가 현재 파이기 때문에 x에다가 빵 집어넣으면은 0부터 파이까지 그죠? 마이너스만 씌워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0 집어넣으면 빵빵 얘밖에 안 남죠? 그래서 b 값을 당연히 뽑아낼 수 있을 거고요. 그 b를 뽑아낸 상태에서 fx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파이 집어넣어서 마무리 계산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4번 문제도 간단하게 한 번만 좀 볼게요. 4번 문제. 자, 극대극소 관련된 거. 뭐 솔직히 말하면은 사실 그 4번은 일부러 좀 쉬운 거 집어넣었어요. 간단하게 미분만 하면 끝날 수 있게끔.
자, fx가 지금 x 양수밖에 없어요. 왜? 분모가 0 나오는 문제가 발생할까봐 일부러 이렇게 문제를 만들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일단 윗끝 아래끝 똑같으면 당연히 빵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미분해 보면 x 플러스 x분의 8 빼기요. 그쵸? 그래서 얘가 0 될 수 있는 경우는 x제곱 빼기 6x 플러스 8. 그냥 2와 4만 극점이 되겠네요. 그쵸? 2와 4만 증가감도 증가니까 극대. 여기는 지금 극소. 그쵸? 그래서 각각 값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요거는 2 집어넣은 거랑 4 집어넣은 것만 계산해주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8번. 8번이란다. 5번. 정신이 없나 봐. 큰일 났다. 자, 5번. 자, 닫힌 구간 1부터 6까지 사이에요. 자, fx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1 빼기 t제곱분의 4 dt. 그죠? 물론 얘는 적분할 수 있으니까 이거 그냥 보고 바로 fx식을 뽑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최대 최소는 무조건 극점과 양끝 값이죠. 그죠? 그래서 그냥 미분하고 보자라는 거예요. a가 1부터 6 사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a 집어넣어 보고요. 그렇죠? 일단 빵 나오고 미분해 보면은 1 빼기 x제곱분의 4구나. 그럼 x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분자가 0 될 수 있는 게 2랑 마이너스 2밖에 없어요. 그렇죠? 얘는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될 텐데 증가감소 증가 극소. 그렇죠? 자, 근데 어차피 어차피 얘는 0이 없는 상태잖아요. 우와. 자, 그래서 얘는 감소하다가 2에서 극소 찍고 올라가는 애가 되겠네요. 물론 얘가 어디까지 갈지는 일단은 좀 미지수. 사실상 영원히 올라가죠. 그쵸? 영원히 올라가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2일 때가 최소값이 나올 텐데 그 최소값이 지금 0이라고 돼 있어요. 그쵸? 한마디로 여기다가 2 집어넣은 게 빵 나오니까 A값 당연히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계산해줄까? 괜찮아요? 한번 해볼게요. 알았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A부터 2까지죠? 그러면은 아예 부정적분을 때려버릴게요. T 플러스 T분의 4. 그렇죠? 그럼 얘는 A부터 2까지. 그러면 2 더하기 2니까 4 빼기 A 빼기 A분의 4. 요게 지금 현재 0 나온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A값이 지금 얼마여야 되지? 양근의 A를 곱해서 다 우변 넘길게요. A제곱 빼기 4A 플러스 작은 빵. 2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A는 2일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윗끝 아래끝 똑같은 경우가 아니면 아예 불가능하네요. 그렇죠? 아예 불가능. 그래서 A는 2인 걸 알 수 있겠고, 그러면 지금 얘는 구간 자체가 1부터 6까지 사이에 존재하니까 1일 때 함수값과 6일 때 함수값 두 개 비교해서 최대값을 뽑아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둘 다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F1과 F6을 다 구해버리면 돼요. 둘 중에 더 큰 게 최대값이다 라고 해서 계산 필요할까? 자, 넘어가고 필요한 친구들은 이따가 조금 더 설명할게요. 다 맞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얘는 조금 빨리 핵심만 좀 잡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6번. 6번은 그죠. 이 제일 빨리 푼 문제들. 전체적으로 풀이가 제일 빨랐어요. 이거는 어차피 수투에서도 많이 나오던 거여서. 그쵸? 얘는 지금 아예 분자에다가 올려놔도 돼요. 2제곱, x제곱, 그 다음에 루트 t ln t dt. 자, 이때 편의상 얘를 ft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쵸? ft라고 잡으면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라지 f x제곱 빼기 라지 f 2제곱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얘를 제곱으로 만들면 x 플러스 2만 더 곱해주면 되니까. 그쵸? 요거는 라지 f 프라임의 2제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2가 되겠고요. 자, 그럼 얘는 스몰 f에다가 2제곱 집어넣고 2 했으니까, 그죠? 부정조건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다 그냥 2제곱 집어넣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2제곱 집어넣으면은 루트 2제곱이니까 2, ln 2제곱이니까 2. 그죠? 뭐 계속 2네. 그래서 4, 2제곱.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정적분 활용 쪽. 잠깐만 좀 설명해 볼게요. 잠깐만. 허이! 이거를 이제 주다니. 으아! 으하하하. 으하하하. 오케이. 어디 갔더라? 오잉, 오잉. 자, 그러면 정적분의 활용에 대한 거를 조금만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정적분과 급수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정적분과 급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넓이에 관련된 얘기가 등장을 하죠. 그렇죠? 넓이에 관련된 거. 자, 그래서 넓이에 관련된 거는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아니면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거 나오다가 동시에 뭐까지 나와요? 이제 역함수에 관련된 정적분과 넓이에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어차피 역함수 정적분은 지난 단원에서 했었잖아요. 그쵸? 이미 이전에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오늘 설명은 안 할게요. 오늘 설명은. 왜냐면은 얘는 수토랑 똑같아요. 그냥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기 때문에 개념적인 것만 보고 문제는 좀 넘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뭐죠?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입체도형의 부피.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는 게 속력과 이동거리에 관련된 거. 자, 이 이동거리가 파생되면서 나오는 걸로 곡선의 길이까지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정적분과 급수를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일단 정적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정의는 뭐예요? 정적분은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속적인 것들의 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연속적인 것들의 합.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 그죠? 뭐 사과를 3개를 갖다가 4줄을 쌓는다. 그러면 3 곱하기 4. 그쵸? 12개.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자,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면 그냥 곱하기 2라고 해서 그냥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참고로 우리가 이렇게 셀 수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이산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산적인 것들의 합은 수열의 합, 시그마로 들어가게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이가 3짜리인 애가 있어요. 그 3짜리인 C를 갖다가 계속 쌓아서 4가 될 때까지 쌓아놨다 라고 칠게요. 그럼 얘는 지금 뭐야, 이게 전체적인 거 다 어떻게 세야 돼? 그쵸? 이 안에 있는 모든 점개수를 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아예 어떻게 들어간다? 얘처럼 길이를 확장시킨 면적에 대한 내용을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4. 그래서 넓이가 1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얘는 마치 어떤 느낌이에요? 선분을 계속 더하면은 면적이 나온다. 그쵸? 선의 합이, 길이의 합이 넓이다 라는 걸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정리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연속합이라고 하는 거는
연속적으로 드러나는 건데 이 넓이를 구하려고 할 때 당연히 지금 보이는 것처럼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건 쉬워요. 그쵸? 근데 서울 땅덩어리의 넓이 그쵸? 이렇게 곡선으로 나와주면 이제 골치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를 다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좀 힘드니까 아예 그냥 한쪽만 곡선으로 둘러싸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변은 직선인 상태로 그냥 냅둬 볼게요. 요거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쳐봅시다. 왜냐면 하나만 곡선인 걸 할 수 있으면 나머지 곡선인 것들도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럼 얘를 구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 자, 얘를 구하려고 할 때 어떻게 들어가죠? 좀 헷갈리니까 좌표평면을 좀 이용해 볼래? 그렇죠? 좌표평면을 이용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얘 그냥 편의상 A라고 할게요. 길이가 A라고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되는 요 함수를 편의상 fx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자, 그때 나는 몰라 뒤에 걸 높이로 해서 통째로 넓이를 구해볼래. 그럼 얘는 가로는 A고 높이가 FA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큰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랑은 다르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 자, 그래놓고 이제 2등분으로 가봤어요. 2등분으로 가면서 이렇게 두 개로 쪼개가지고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그럼 요만큼의 오차는 줄어들게 돼요. 그렇죠? 아까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재미를 봤으니까 한번 또 해요. 4등분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뒤에 걸 높이로 한번 가봅시다. 그럼 요만큼의 오차가 더 줄어드네요. 계속 증가만 할지 감소할지 모르잖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한없이 잘게 쪼개면 다 똑같아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요 직사각형 4개 합으로 했을 때 더 비슷해진다. 더 쪼갰어요. 8등분으로 갔어요. 그럼 얘는 계속 더해 나갈 때 이쪽이면 쪼갤수록 점점 비슷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죠? 무한등분을 하죠. 그죠? 무한등분을 합니다. 근데 인간이 무한등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n등분으로 들어가 놓고 그 n등분 안에서 사실 n은 무한대였어 이러면서 이제 극한을 취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 잡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n등분으로 생각해서 봅시다. 일단 전체 a라는 길이를 n으로 나눴으니까 첫 번째 x좌표는 n분의 a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때 y좌표는 fn분의 a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직사각형 넓이를 구해봅시다.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n분의 a 곱하기 fn분의 a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n분의 2a를 잡고 그 다음에 높이를 잡아보니까 fn분의 2a. 그러면 잠깐만. 가로 길이는 어차피 n분의 a예요. 그렇죠? 가로 길이는 n분의 a. 자,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싹 다 또 구해준다 라고 한다면 n분의 a 곱하기 높이만 fn분의 2a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게 계속 지속되다가 어떤 k번째도 나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n번째도 나왔다 라고 한다면 얘를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총합. 그쵸? 요게 n등분된 직사각형 넓이 합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여기다가 뭘 한다고요? 사실 n은 무한대였어. 그쵸? 그러면 마치 뭐랑 똑같다? 얘는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애 중에 어떤 특정한 x 지점에서의 함수값 fx. 그쵸? 그때 아주 미소한 가로 dx, 그쵸? dx라고 하는 거는 x축이 있다고 했을 때 요 확대 끝을 봤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인접해 있는 점이 있다고 볼 때 그 두 점의 차이입니다. 그쵸? 근데 문제점은 뭐예요? 확대 끝이 있나요? 확대 끝이 있나요? 없죠. 끝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dx는 명백하게 딱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dx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걸 무한소라고 했어요. 무한소. 엄청 작은 거. 무한대의 반대. 근데 지금은 현재 미적분학에서는 무한소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이렇게 세기를 박아놨어요. 그래서 무한소라는 용어가 고등과정에서 다 사라졌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치만 그 대신 이제 dx야. 이렇게. 그렇죠. 2보다 더 작을 수 없는 어떤 변화예요. 가상의 수치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다가 dx를 곱해서 나왔다. 그러면 거의 막 선봉과 같은 직사각형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거를 싹 다 더하는 거죠. 다시 한번. 계속 정리했다. 그럼 얘는 fx, x 지점에서의 함수값에다 거기다가 미소한 가로를 곱한, 그죠? 세로 곱하기 가로. 그죠? 아주 작은 넓이를 싹 다 더한다라는 거야. 0부터 a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연속합이 정적분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정적분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맞지만, 그죠? 함수가 양수일 때만 지금 넓이가 되는 것 뿐이니까, 그죠? 원칙상 fx가 음수가 되면은 정적분은 음수가 나오기는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을 매칭시켜야 돼요. 자, 이제 궁금한 거 뭐예요? 이게 같다라는 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자, 얘를 바꾸는 게 중요한 상태죠? 그렇죠? 바꾸는 게, 껌 줄까? 괜찮아.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바꾸는 게 중요한 상태라 한번 바꿔볼게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시그마는 이산화, 인테그랄은 연속합. 자, 둘 다 합이라 그랬어요. 합 서메이션의 S자를 갖다가 그리스어 대문자로 쓴 거고 그냥 S자 길게 쓴 거죠. 둘 다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바꿔볼 거야. 와, 얘 시그마 없는데? 그럼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렇죠? N분의 2 다 곱해져 있고 F N분의 KA 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것까지 들어가 있네요. 오케이. 자, 이래야만 전체적으로 급수가 되면서 무한등분한 상태의 총합, 그렇죠? 연속합의 개념과 일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잠깐만, 그럼 결국 시그마랑 인테그랄이랑 좀 똑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왜냐면 내용이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럼 바꿔 쓸 수 있는데 어떻게 바꾸겠느냐? 얘를 이렇게 쓰는 건 쉬워요. 그렇죠? 쪼개면 되니까. 근데 얘를 바꿔 쓰려고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뭘로 들어가죠? 당연히 변수 변환부터 들어가야 돼요.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바꿀 때 제일 1순위로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당연히 변수 K예요. 그렇죠? 그 K를 지금 뭘로 바꿔야 돼요? X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근데 K는 자연수예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갑니다. X는 실수예요. 자연수를 어떻게 실수로 바꿔요? 이거 못 바꾸죠?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는 거를 실수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아예 그냥 n등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왜? n이 무한 들어가니까 사실상 이거는 무한등분한 상태에서 1, 2, 3, 4 가니까 이게 마치 실수의 움직임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k는 n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의 한정에서만 x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나중에 그 겨울방학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만약에 헷갈린다. n분의 k만 x로 바꿔요. 딱 이 정도면 다 풀어요. 진짜로 n분의 k만 x로 바꿔줍시다. 그럼 무조건 다 풀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n분의 k를 x로 만약에 바꿨다고 쳐봐요. 그럼 잠깐만. 우리가 뭐 당장 치환적분 할 때도 가로 길이 관련된 것도 생각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dx에 대한 의미를 한번 또 찾아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미소가로에 관련된 게 n분의 a네. 그렇죠, n분의 a. 하지만 우리는 n분의 k만 x로 쓸 거기 때문에 다른 의미를 좀 잡아줘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dx는 x의 거의 미소 변화량, 그죠? 미소 변화량, 스마일 변화량 아니고, 그죠? 미소 변화량. 자, 극도로 작은 변화량. 오케이. 극도로 작은. 극량이 제일 작은 숫자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때 dx랑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건 뭐겠느냐? K는 무조건 자연수 단위로 가잖아요.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가죠? 자, 그럼 이런 애들 중에서 가장 최소의 변화는 얼마예요? 지금 이게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제일 작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작은 변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n분의 1이 dx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게 돼요. 괜찮죠? n분의 1이 dx랑 오케이. 자, 그러면
왜 이거보다 더 작은 게 없으니까. 그쵸? 2n분의 1 하면 되죠? 아니, 지금 애초에 존재하고 있는 이 n분의 k의 변화 자체가 제일 작은 게 n분의 1이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x의 값의 범위를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x값의 범위는 k가 1일 때는 x는 n분의 1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k에다가 n 집어넣으면 n분의 n이니까 1로 나오겠네요. 하지만 n이 무한대기 때문에 얘는 0으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 사실상 선분 하나 빠진다고 넓이가 차이가 안 나니까.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만 해주면 됩니다. 변수 변환만 해놓고 dx 변환 해놓고 그것만 잡으면 끝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리미트랑 시그마를 합쳐서 인테그랄. 괜찮죠? 시그마만 인테그랄 되지 않아요. 그죠? 이산적인 걸 연속화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무한등분이 필요합니다. 극한이 꼭 있어야 돼요. 급수가 정적분이 되는 거지 수열합이 정적분이 되진 않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아래 끝은 0으로 가고 있죠? 위 끝은 1로 가고 있어요. 왜? n분의 k를 x로 잡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f ax구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n분의 1을 dx로 잡았으니까 얘는 a 곱하기 dx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이거랑 똑같냐? 이거 완전 똑같진 않잖아요. 그쵸? 그치만 ax를 우리가 t로 잡으면은 a 곱하기 dx가 dt다. 그쵸? 그래서 치환적분을 해보면은 딱 나오게 되네요. 그쵸? 완전히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만약에 이걸 통째로 n분의 k를 치환할 수도 있느냐?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n분의 k를 통째로 치환한다면 x로 잡으면 얘는 n분의 a, n분의 2a, n분의 3a 이렇게 가니까 최소 변화가 얼마예요? n분의 a죠. 그렇죠? n분의 a가 dx랑 동급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n분의 a. 그렇죠? n분의 a. k에다가 n 집어넣으면 n분의 na. 얘는 이제 또 빵으로 봐도 되는 거야. 0부터 a까지.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 합쳐서 인테그랄 되겠고요. 아래 끝 위 끝이 0부터 a로 바뀌고 그 다음에 fx가 되죠. 그 다음에 n분의 a가 dx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 간단하게 문제 하나만 좀 해볼게요. 이 바꾸는 걸 좀 보여줄까? 하나만 좀 보여줄게요. 하나만. 자, 요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자, 요거는 좀 지우고 그 다음에 요쪽에다가 문제 하나만 좀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자, 1번 문제를 한 번만 좀 설명해 볼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1 플러스 n분의 3k. 자, 도저히 모르겠으면 어떻게 한다? n분의 k를 x로 잡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호잇! 오케이? 자, n분의 k를 x로 잡자. 그러면 n분의 1은 dx가 되겠죠? 자, 그리고 리미트랑 시그마 합쳐서 인테그랄이 될 거야. 자, 그럼 인테그랄 dx는 뒤에다 써주고 루트 1 플러스 3x.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맨날 0부터 1까지야. 그래서 n분의 k를 x로 잡으면은 이 부분에서는 좋아요. 무조건 거의 구간이 0부터 1까지고요. n분의 1이 맨날 dx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n분의 1이 맨날 dx로 나오게 돼요. n분의 1이. 괜찮지? 오케이. n분의 1이 dx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산해 줄 수 있겠네요. 그죠? 계산해 줄 수 있겠죠? 실제로 얼마 나오냐? 1 플러스 3x. 몰라. 2분의 3제곱이죠? 2분의 3제곱. 그 다음에 3분의 2하고 미분할 때 3 나가는 거 없애줘야 되니까 3분의 1이 또 나가야 되겠다. 그렇죠? 0, 1. 그래서 1 집으면 4. 루트 씌우면 2. 2세제곱 8. 9분의 16. 자, 그러면 답이 없어요. 왜? 0 집어넣어서 0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빼기
0집으면 1이죠. 아, 9분의 2구나. 그래서 9분의 14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답이 있긴 한데 그죠? 3번이 답이에요. 자, 조금 예스러운 문제이기는 한데 좀 어려운 거 한 번에 하기엔 좀 그렇겠지. 6번 한 번만 해볼게요. 6번. 호이. 자, 되는 친구는 잠깐 다른 것도 더 해볼게요. 오케이. 다 풀고 안 오케이. 9번이 왜 여기부터 여기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n분의 k를 x로 잡았잖아요. 그럼 k가 1일 때는 n분의 1, k가 n일 때는 n분의 n. 오케이. 오케이. 오우. 오우. 우와. 답이 너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 좀 헷갈리는 거 있을까? EDX로 바꿨지? 2 나갔네. 잠깐만. 1 플러스 2x분의 1이면은 적분한다면은 이거 미분할 때 이 소미분 2가 또 나가기 때문에 앞에 2분의 1이 있어야죠. 오케이. 저기 적분할 때 속미분 조심해줘야 됩니다. n분의 2k를 x로 잡았구나. 그게 더 편한가? 이거 편한 대로 해도 돼. 잠깐. 그럼 걔는 0부터 2까지지. 왜냐면 k가 n까지 가니까 n분의 2n이 돼서 오케이. 걔는 1부터 3. 오케이. 다들 답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n분의 k를 x로 잡는 게 편할 때가 있고요. n분의 ka를 잡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보통 n분의 k를 x로 잡으면 편한 건 뭐예요? 바꾸는 게 쉬워요. 계산이 좀 귀찮아져요. 근데 계산은 어차피 치환적분하면 되니까 상관없고요. 이런 식으로 통째로 x로 바꿔버리면은 바꾸는 건 좀 귀찮긴 한데 계산이 편하긴 합니다. 계산이. 자, 그래서 지금 요거 6번 문제를 세 가지로 한번 풀어볼게요. 세 가지로. 자, fx가 x분의 1이고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1 플러스 n분의 2k 곱하기 n분의 2.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바꾸기 제일 쉬운 n분의 k를 x로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n분의 1은 dx가 되겠죠. 왜냐면 이 공차라 그랬으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n분의 k를 x로 잡으면 n분의 1이 dx가 되겠고 x 범위는 맨날 0부터 1까지라는 거야. 맨날 0부터 1까지예요.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게 K가 1부터 N일 때가 0부터 1까지지 이거 학교에서 문제 낼 때 가끔 막 N부터 3N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진짜로. N부터 3N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N분의 K인 경우에는 N부터 3N까지면 1부터 3까지예요. 이해돼? 자. 다시 한번.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때 n분의 k를 x로 잡잖아요. 그러면 x 범위는 k가 n일 때가 n분의 n, k가 3n일 때가 n분의 3n. 그래서 1부터 3까지. 그럼 그때는 바꾸면 1부터 3이에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얘가 왜 나오는지 위끝 아래끝 때문에 나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가져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얘는 리미트 시그마 인티그럴 되고요. 아래끝 위끝 0부터 1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f에서 1 플러스 2x 그 다음에 2 곱하기 dx가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도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두 번째는 난 귀찮아. 이거 통째로 x로 잡을래. 그렇죠? n분의 2k를 x로 잡는다 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얘는 k에다가 1, 2, 3, 4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나가죠? 그렇죠? 그러면 dx에 대응되는 애는 n분의 2가 될 거예요. 괜찮죠? n분의 2가 될 겁니다. 왜? 최소 차이니까. 그렇죠? dx는 2보다 작은 값을 찾을 수 없는 변화예요. 그렇죠? 그게 수열상에서는 이게 n분의 2가 제일 작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때 x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k가 1부터 n이니까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n분의 2 빵 나오고요. n 집어넣으면 n분의 2n이니까 2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리미트 시그마 인티그럴 들어가고 아래끝 위끝 바뀌고 f 1 플러스 n분의 2k를 x로 잡았으니까 1 플러스 x 아이고야 n분의 2가 dx니까 그냥 dx예요. 자, 얘 치환하면 얘랑 똑같은 거 보이죠? 오케이, 치환하면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난 귀찮아. 합성함수 쓰기 싫어. 통째로 x로 잡을래. 1 플러스 n분의 2k를 통째로 x로 잡을래. 가능합니다. 그렇죠, 가능합니다. 자, 얘를 통째로 x로 잡으면 얘는 지금 k가 1, 2, 3, 4 증가할 때 1 집어넣었을 때가 1 플러스 n분의 2, 2 집어넣었을 때 1 플러스 n분의 4, 3 집어넣었을 때가 1 플러스 n분의 6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러면 dx에 해당하는 의미는 어차피 차이가 또 n분의 2예요. 최소 차이가. 그래서 n분의 2가 또 dx랑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 그때 x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k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가 1 플러스 빵. 그렇죠? 1 플러스 빵. 그 다음에 k에다가 n 집어넣으면 1 플러스 n분의 2n 1 더하기 2니까 3으로 나오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리미트 시그마 합쳐서 인티그럴 되고 아래끝 위끝 들어가고 f 안에 들어가는 게 통째로 x. 얘는 통째로 dx. 그렇죠? 그래서 얘는 fx dx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기엔 얘가 제일 편해요. 바꾸는 거 자신 있으면 이게 제일 편해요. 바꾸는 게 자신 있으면. 자, 근데 바꾸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이걸로 가요. 이걸로. 사실상 가운데 걸 제일 안 씁니다. 가운데 거. 왜? 애매하잖아요. 그죠? 어차피 뭐 이대로 해도 상관없는데 계산은 이게 편하니까. 그쵸? 근데 그건 본인 편할 대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만약에 이걸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어차피 뭐 치환해서 해도 돼요. 아니면 얘는 솔직히 뭐 0부터 1까지 그대로 집어넣어 준다면 요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ln 절대값 1 플러스 2x. 하지만 속미분 때문에 2가 나가야 돼요. 그쵸? 그리고 0일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겠네. 2가 빠졌네. 2가 빠졌네. 2가 빠졌으면 어떻게 밥을 먹지?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x분의 1 dx니까 ln 절대값 x에다가 1, 3만 집어넣어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뭘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게 그러면 급수면 다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는 건가?
자, 혹시 예전에 이거 있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물론 중간고사 보면 이기는 했는데, 그거 혹시 기억나요?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이거 무한대로 가는 거. 기억나요? 잠깐만.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9분의 1. 맞아,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아니, 무한대로 가죠. 일반항이 0으로 가지만 발산하는 케이스야. 왜? 얘가 4분의 1보다 크고, 얘가 8분의 1보다 크고, 얘가 8분의 1보다 크고, 얘가 8분의 1보다 큰 인데, 그러면 얘보다 작은 애가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이 무한대일 수 있으니까 얘보다 작은 것도 발산하는데 얘는 당연히 발산한다. 그렇죠? 이렇게 증명을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걸 한번 잘 봐봐요. 급수예요. 정적분으로 바꾸고 싶은데 바꿔지나? 자, 한번 볼게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이고 어차피 얘는 부분합의 극한으로 갈 수 있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그럼 바꿀 수 있나? 급수는 다 바꿀 수 있나? 근데 잠깐만. K가 있어요. 그죠? 그 K는 반드시 N등분이 있어야만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분모를 N으로 나눌게요. 그럼 분자에다가 N을 곱해야 되겠죠? N분의 1을 써놓을게.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얘를 X로 잡으면 얘는 DX가 되네. DX 성분이 없으면 못 바꿉니다. 괜찮아요? 없으면 못 바꿔요. 자, 그럼 얘는 지금 이거 X로 잡으면은 리미트 시그마 인티그럴 되고 아래 끝, 위 끝 0부터 1이고 X분의 1이고 DX구나. 괜찮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자, 그래서 얘는 지금 Ln 절대값 X에 0, 1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Ln 1에서 Ln 0을 빼야 되는데 잠깐만, Ln에 0이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얘는 빵이고 알겠는데 못 들어가죠. 왜 문제가 생기지? 왜 문제가 생길까요? 자, n분의 k를 x로 잡았죠. 그러면 x 범위는 n분의 1부터 1까지야. 자, 정확하게 1이에요? 아니면 0에 한없이 가까운 거예요? 한없이 가까운 것 뿐이에요. 얘는 0 플러스일 뿐이라는 거예요. 0 플러스부터 1까지예요. 오케이. 애초에 0이 정의가 안 됩니다. 오케이. 자, 얘도 0 플러스. 얘도 0 플러스. 그래서 얘는 로감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0의 우극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요. 괜찮아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요.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였기 때문에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 게 맞아요. 오케이. 이해될까요?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 얘를 봐도 되죠? 0부터 1까지 다 적분한데 이거 무한대까지 올라가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무한대인 걸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걸 꼭 알아야 되냐? 아니, 이거 그냥 참고로 보여준 거야. 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뭔 짓을 해서라도 좀 바꿀 수 있다. n을 나눠서라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급수라고 해서 다 바뀌는 건 아니라는 것만 좀 알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거 가지고 레벨 2 쪽에 있는, 레벨 3 쪽에 있는 12번 한 번만 가볼게요. 자,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방금 얘기했었던 걸 힌트로 잘 생각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K는 반드시 동일차수의 n이 분모에 있지 않는 이상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그쵸? n분의 1이라고 하는 dx 성분이 밖에 빠져나가야 돼요. 3차. 2차. 분모 분자를 n세제곱으로 나눠볼게요. 그치. 그러면 이렇게 찢으면 n분의 k 세제곱, 이렇게 하면 n 하나 약분되니까 또 n분의 k 제곱, 얘는 1 되고, 그럼 얘는 2차여야 되니까 n분의 1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걔는 dx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n제곱만 또 이렇게 찢어놓고. 오케이. 얘 같은 경우는 민준이 연락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공부하는데 큰일 났어. 이거 n세제곱으로 나눠볼게요. 왜냐면은 얘는 무조건 n분의 k로 만들어야 되니까 n세제곱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n세제곱분의 k세제곱. 그럼 얘는 세제곱으로 나눠주면 사실상 2차라서 두 개만 있어도 돼요. 그럼 n제곱분의 k제곱 플러스 k. 그럼 여기 원래 3차로 해야 되는데 나갔죠. 걔가 dx로 빠져버리면 되게. 자, 아이고 잘 푼 친구들은 잠깐 다른 것 좀 더 풀어보고 있을게요. 우리 거 아닌가? 그치? 오케이. 볼수 있습니다. 아하, 오케이. 틀렸어요. 요거? 네. 아니, 틀린 건 모르겠어. 근데 뭐 별로 안 어렵지? 왜냐면은 이쪽에 아크 중에서 두 개 뽑는데 홀수 뽑는 거, 그다음에 소수 중에서만 뽑는 거. 네. 그럼 뭐 홀수면 1, 3, 5, 7, 9 중에서 5개 중에 2개 뽑는 거 컨비네이션으로 가야 돼. 콤비네이션이고요.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얘는 n 하나 약분하면은 n분의 k 통째로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3x 제곱. 3x 제곱.
자, 그래서 천천히 정리해보면은 분모가 다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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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자도 2차, 2차로 나오고 있네요. 그쵸? 아유, 그냥 다 n세적으로 나눠버리지 뭐. 그쵸? 하지만 분자는 2차로만 나눕시다. 왜? n분의 1을 별도로 빼내서 dx로 바꿀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n분의 k를 아니다 이거 그냥 먼저 쓸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찢으면 n분의 k 세제곱, 그 다음에 n 하나 약분해주면은 3 곱하기 n분의 k 제곱, 그 다음에 n세제곱 n세제곱 약분하니까 1, 분자는 n분의 k 통째로 제곱에다가 그쵸 2 곱하기 n분의 k 그 다음에 n분의 1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 아래 끝, 이 끝 0부터 1까지 다 n분의 k를 x로 잡을 거니까 x세제곱 3x제곱 플러스 1분의 얘는 지금 x제곱 플러스 2x네요. 얘는 지금 dx로 보이고요. 그쵸? 그래서 n분의 k를 x로 잡는 게 제일 편해요. 솔직히 말하면 바꾸기가 편하다 보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분모 미분한 게 분자네요. 그쵸? 문제는 3x제곱 플러스 6x로 나와야 되니까 밖에다가 3분의 1을 그냥 써줘 버리면 적분하니까 편하죠. ln 절대값 x세제곱 3x제곱 플러스 1.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1 집어넣으면은 3분의 ln5. 그쵸? 어차피 0 집어넣으면은 빵빵 ln1 빵. 오케이. 그래서 요게 답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레벨 3도 넘어갈게요. 여기는 다 똑같아요. n분의 k만 x로 바꾸면 이제 다 풀립니다. 다 풀려요. 자, 근데 레벨 4는 안 풀려요. 레벨 4는 안 풀려요. 레벨 4는 얘는 빼요. 21번은 조금 빼요.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 문제이기도 해서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은 도전해봐야 되는데 추천은 안 합니다. 사실 정적분과 급수가 지금 현재 그렇게 메인 파트는 아니에요. 메인 파트는. 자, 그 다음에 바로 뒤쪽에 있는 역함수의 정적분과 급수가 있는데 걔는 그냥 빼요. 얘는 학교에서 설명하지 않는 이상 이건 안 보는 게 맞아요. 일단 수능에는 안 나올 거예요. 일단 수능에는. 왜?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정적분과 급수가 중요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10년 전에 절정기 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 당시에 하던 게 얘네예요. 이 당시에 하던 게. 그러니까 10년 전에 유행하던 게 요 파트여가지고 지금은 나오기 힘듭니다. 20년 전부터 해서 쭉 계속 슬슬 등장하다가 지금은 아예 등장 안 해요. 지금은 그래서 만약에 정적분과 급수 나왔다 4점짜리가 안 나와요. 다 3점짜리예요. 죄다 3점짜리입니다. 그것도 쉬운 3점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나마 제일 최근에 나왔던 게 아까 방금 본 거예요. 뭐였지? 어디 갔니? 22학년도 수능 4년 전에 나온 거죠? 진짜 쉽죠? 물론 1번 문제가 지금 3년 전에 나온 22년도에 나온 미적분 문제, 그쵸? 딱 요 정도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새는 지금 나오기가 힘들어요. 8개밖에 없는데 거기에 집어넣기가 너무 많이 힘듭니다. 지금. 자,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은 이걸 예전에는 문과도 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과도 했어요. 그래서 문과생들이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하던 거라 가지고 이과생들은 그지 뭔가 좀 더 어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취급도 안 하고 더 어려운 거를 했어요. 그 당시 나오던 게 이제 앞에 나오던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것도 지금 힘을 빼고 있는 상태니까 어려운 것까지는 너무 연습 안 하는 게 지금은 가성비 있게 볼 때는 좋아요. 와, 나중에 끝까지 갔을 때 이거 안 해도 그때는 해야지. 그때는 해야지. 지금 당장은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야. 애초에 그냥 정적분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도함수 활용 쪽, 그죠? 그쪽을 잡아놔야지. 지금 얘는 후순위로 빠진다라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유형 2번에 있는 도형을 이용한 정적분과 급수. 그쵸? 딱 요거 하나만 좀 더 해볼게요. 자, 26번. 요거 잠깐 직접 한번 풀어봐봐요. 얘는 간단하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도형이라서 힌트를 좀 빨리 갈게.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되는 친구들은 그대로 가요. BC 길이가 1입니다. 자, N등분 돼 있어요. B1, C1은 길이가 얼마일까요? 얘는 지금 1대 N이에요. N분의 1입니다. 그죠? B1, C1은 N분의 1. B2, C2는 N분의 2. B3, C3는 N분의 3. B4, C4는 N분의 4. 그쵸? 어잉? 그럼 BK, CK는? N분의 K구나. 그렇죠? 그래서 N분의 K로 나와버리면 그냥 끝나요. 왼쪽 AB 길이 2인 거는 진짜 완전 페이크예요. 쟤는 필요가 없는 정보예요. 얘가 2인 거는 쓸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있지? 연계 문제라 그래요. 옛날에는 한 그래프 가지고 2개 문제를 막 연계해서 내고 그랬어가지고 쓸데없는 정보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BK, CK가 사실상 N분의 K니까 우리는 걔를 X로 잡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N분의 1을 DX로 잡을 거니까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 아래 끝, 위 끝 0부터 1까지. 왜 0부터 1까지예요? N분의 K가 이렇게 가잖아요. 0과 1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극한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죠? 0과 1, 0과 1. 무슨 과 1? 0과 1.
0파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x제곱이고요. 2파이 곱하기 dx로 나온 상태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3분의 2파이 x세제곱에 0이 들어갔으니까 답이 3분의 2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네. 오케이.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도형도 굉장하게 생겼죠. 굉장하게 생겼어요. 굉장하게 생겼습니다. 쟤네는 너무 그렇게 풀지 말고요. 만약에 도형 문제를 연습해 본다고 한다면 그쵸? 앞에 있는 문제에 딱 26번 정도까지만 연습하고요. 뒤에 거는 일단 후순위로 밀어요. 지금 유형 1번만 제대로 하면 돼요. 유형 1번만. 자, 그리고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거 좀 설명할게요. 아이고, 힘들었지? 원래 끝내고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너무 길어졌어. 호잇. 질문 안 받으세요.